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한국이 너무 답답하고 작고 숨 막히는 곳처럼 느껴져서 나도 빨리 넓은 나라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미국, 캐나다, 호주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거기서 살면 뭔가 대단해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랬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세상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씩 알게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곳,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은 곳, 말 안 통해서 답답한 일 없는 곳,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자라온 그 골목과 공기의 냄새가 그대로 있는 곳. 결국 그게 최고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요즘 제 주변에도 한국 돌아온 교포들이 참 많아요. 형, 미국에 30년 살았는데 그냥 한국이 최고야. 미국은 여행으로 가면 딱 좋아.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사실 그분들도 은퇴 준비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한국의 의료, 치안, 교통, 음식, 가족, 친구들 이게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이 좋아라는 감정만으로 은퇴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최고라서 돌아왔는데 막상 돈이 부족하거나 일할 곳이 없으면 그 좋은 한강 야경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거든요. 은퇴 준비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50, 60, 70이 됩니다. 그동안은 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어디서 살고 싶은지도 고민할 겨를이 없죠. 근데 은퇴가 다가오면 비로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곳은 어디지?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하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 외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만 내 은퇴 후 삶이 불안이 아닌 안정이 됩니다. 은퇴 준비 현실 사례 1. 30년 미국 생활 접고 돌아온 62세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은 미국 대학에서 25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니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이제 편하게 살겠다 싶으셨대요. 근데 문제는 병원 갈 때마다 수백 수천 달러씩 깨지는 의료비, 늘 불안한 동네 치안, 그리고 친구도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었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젠 소주 한 병에 삼겹살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교수님도 말했어요. 한국 돌아오길 정말 잘했는데 미국에서 벌었던 돈이 달러라 환율 때문에 줄어드니 은퇴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했다고요. 결국 그는 돌아오자마자 개인연금과 임대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은퇴 준비 현실 사례 2. 캐나다 이민 20년 만에 돌아온 58세 이 부부. 이 부부는 캐나다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2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도 다 캐나다에 정착했고 부부 둘만 남으니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장례 치르고 친척들 만나고 예전 친구들 만나니까 아,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그렇게 귀국을 결심하셨죠. 다행히 캐나다 집을 처분하고 온 덕분에 일정 자금이 있었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뭐하고 살지?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현재 작은 카페를 차리고 일주일에 3일만 운영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무료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죠. 은퇴 준비 현실 사례 3. 미국 대학 졸업 후 군대 다녀온 26세 아들 이야기.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세대 이야기지만 오늘의 시작이 됐던 그 아들 얘기. 울 아들도 미국 하길래 대학 보내줬더니 군대 들어와서 나가기 싫다네요. 이 이야기가 많은 걸 보여줍니다. 어릴 땐 다들 외국이 좋아 보이고 한국이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혹은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내 언어가 통하고 내 감정이 통하는 곳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1. 거주지 결정은 감정 현실을 함께 고려. 한국이 편하다고 무작정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 주거 비용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예상 생활비,
이걸 먼저 계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현금 흐름 확보. 노후에 목돈이 있어도 매달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이 네 가지를 조합해 월 고정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일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 사람은 일을 안 하면 금방 무너져요. 몸도 마음도요. 일이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능 기부, 시니어 일자리, 카페나 작은 가게 운영, 유튜브, 블로그 같은 1인 콘텐츠. 이런 활동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만들어 줍니다. 결론 결국 사람은 자란 곳에서 늙는 게 가장 편하다. 한강에서 닭다리 뜯으며 밤바람 쐬세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국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도 아니고 매일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작은 행복이잖아요. 하지만 그 행복을 오래도록 누리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라는 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늙든 꼭 기억하세요. 내가 편안한 곳이 내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요. 앞서 감성적이고 공감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팁과 정보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볼게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들이니 끝까지 편하게 읽어주세요. 1. 은퇴 자금 얼마나 있어야 할까? 우선 은퇴 준비에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돈 얼마면 되지? 많은 사람이 1억, 3억, 5억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월 생활비 계산부터 하자. 내가 한 달에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건강관리비, 주거비, 취미활동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다 포함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2,400만 원이 들고 20년 산다고 가정하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꼭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대략 월 5,06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으면 합쳐서 월 100만 원 정도는 고정 수입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럼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정도는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구분하자.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4,050% 정도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에, 나머지는 배당주, 리츠 REITs, 인덱스 펀드 같은 중장기 투자에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2. 주거 문제 어떻게 준비할까? 집 문제는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주거비 부담이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달 월세나 전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자가 보유 여부 점검하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은퇴 후에도 부담 없는 집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해요. 대출이 많이 남았거나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출 상환 계획을 은퇴 전까지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전세 vs 월세 선택. 전세는 큰 목돈이 필요하지만 월세보다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 월세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월세는 매달 고정 비용이니 은퇴 후 현금 흐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시니어 주택 또는 실버타운 고려. 요즘은 시니어 전용 주택이나 실버타운이 많이 생겼어요. 편의시설, 안전,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이 많으니 이런 곳에 미리 입주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건강관리 미리 준비할 것들. 아무리 준비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은퇴 전에 꼭 챙겨야 할 건강 관련 팁도 알려드릴게요.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초기 이상을 발견해 빨리 대처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점검. 건강보험은 기본, 실손보험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보험료는 비싸도
보장 범위와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니 젊을 때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빼놓을 수 없죠. 채소와 생선 위주로 과도한 당과 지방은 줄이세요. 4. 일자리와 소득 창출 방법. 일은 꼭 해야 해?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돈 벌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일을 추천해요.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은퇴 후에는 일 34시간, 주 34일 정도 일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 알바, 온라인 강의 번역, 글쓰기, 컨설팅 등이 있어요. 재능 기부와 사회 참여. 돈이 목적이 아니어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람 만나고 활력 얻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커뮤니티 센터 강사, 지역 행사 참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SNS 마켓 등 온라인에서 소소한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임대 수익 활용하기. 임대 사업은 많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현금 흐름 확보 방법입니다. 소형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가 인근 소형 주택을 임대하면 월 30만 원, 50만 원 정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빼고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죠. 공실률과 임대 관리주의. 임대 수익은 공실률 관리가 중요해요. 공실이 길어지면 손해가 크니 주변 시세와 수요를 항상 체크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절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등록 조건, 의무사항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6. 유의할 점과 조언.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이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은퇴 자금 얼마 모아라는 말만 맹신하지 마세요.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주거 형태, 기대 수명 등 개인마다 달라요. 가족과 대화 자주 하기. 특히 은퇴 후에 누가 돌봐줄지, 어떤 생활 방식을 원하는지 가족과 충분히 얘기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하기. 재무설계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건강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 뭔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 뭐 하지? 막연한 걱정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월 생활비, 내 건강 상태, 내 주거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에 맞게 돈과 시간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한국이 최고라는 마음과 함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도 꼭 하시길 응원합니다.